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조수진 후보는 자신을 인권 변호사로 소개했습니다. 노무현 재단 이사로 근무하면서 알릴레오를 진행하면서 토론하는 방법을 배우고 변호사로 19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법률적으로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정치 신인이지만 누구보다 준비되어 있는 국회의원 후보입니다. 민변 사무총장까지 했고요. 지금 변호사 19년 차인데 인권 변호사 시민운동 했고 민주당 활동도 계속 해왔고 국선 변호사로 6년 정도 형사변론을 온갖 걸 다 한 것 같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것보다는 저는 그래도 제가 될 수 있으면 공감할 수 있는 변론을 펴고 싶고 그래서 의뢰인이 좀 저랑 좀 뜻이 맞는 사람이면 좋고 그런 편이더라고요. 하지만 여러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 측 변호를 맡아왔습니다. 지난해에는 남성 2명이 고교동창을 집단 강간한 사건에서 가해자 측에 섰습니다. 조 변호사는 술에 만취해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명이 성관계를 끝내고 다른 한 명이 들어와 유사 성행위를 요구했다며 동시에 하지 않았으니 각각 단독 범행이라고도 했습니다. 2명 이상이 함께 성폭행을 하면 받을 수 있는 가중처벌을 피하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특수강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를 성폭행해 성병까지 걸리게 한 태권도 관장도 변호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로 성병에 걸렸을 수 있고 아버지가 범인일 수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없는 거잖아요. 합리적 근거도 없고 아버지한테 그런 일을 당하고 피고인한테 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것처럼 아이 혼자서 오랫동안 말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굉장히 힘들어했었던 사건이고 용기 내서 말한 이후에도 수사나 재판이 또 길어지고 하니까 그 과정에서도 많이 힘들어하고 그 아이를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정말 문드러지는 거죠. 이런 사건이 없었을 때로 돌아간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부모나 가족이나 뭐 이런 주변 사람들이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이래서 조금 잊혀지는데 목소는 잊혀지려고 애를 쓰는데 이런 기사가 나버리니 더 지금 가족들은 더 충격이고 힘들어하세요. 변호사의 이름이나 소속이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어요. 없었는데 어제 이제 그런 언론 보도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그분이 바로 국회의원에 출마한다더라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이런 분이 국민의 대표자가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국회의원 되는 거 반대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법원은 태권도 관장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자신을 노동 변호사라고도 소개했습니다. 나는 노동법으로 밥을 먹고 살을 때 사용자는 대리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조 변호사는 2020년 노동자 100여 명의 임금을 체불한 제조업 사업주도 변호했습니다. 이 사업주는 조 변호사가 변호를 맡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조 변호사는 강북을 지역구로 오늘에야 전입신고를 해 본인 지역구에서 투표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주당은 조 변호사에 대한 공천을 재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 확정된 조수진 변호사가 성범죄자 변호한 것 때문에 논란이 조금 일고 있는데 본인 혹시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네,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들 제일 해결하는 후보 많지 않습니까? 부동산 투기꾼, 막말 잘하는 사람, 특히 유난히 많은 사람이 많은 후보가 이 대한민국 국민인가 의심스러운 사람이 많습니다. 정말 국가간이 의심스러운 일본 사람 위장 한국인 아닌가 싶은 그런 후보에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할 수도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강간 피해를 당했는데 아버지가 그랬을 수도 있다라는 식의 변호를 하는 경우는 상식적으로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그게 한두 번입니까?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들을 보면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했던 행동들입니다. 저 당에서는 용인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용인하지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피해자의 편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더불어민주당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자기 조카가 잔인하게 사귀던 사람의 가족을 죽였던 사안에 대해서 데이트 폭력이라고 말하고 그걸 변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 져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분 주류 중에 주류예요. 유시민 씨가 운영하던 알릴레오에서 짝꿍처럼 운영해오던 사람이고 그쪽에서 밀어준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유시민 씨가 배지를 줍게 된 거다라는 식의 말을 했다고 본인 스스로도 농담을 하더군요. 이건 우연히 그냥 실수로 나온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반영하는 겁니다. 조수진 변호사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저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 본인이 좀 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공감할 수 있는 변론을 펴고 싶었다. 의뢰인이 좀 저랑 뜻이 맞는 사람이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분의 경력을 보면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사무총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노무현 재단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주로 변호했던 내용들을 보니까 이 성폭행 사건, 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선거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 저는 피해자를 변호한 줄 알았어요. 봤더니 피해자가 아니라 대부분 다 가해자를 변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자체도 보면 굉장히 악성인 사건들입니다. 정말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퇴출되어야 할 중요한 사건의 가해자들의 변호를 했고, 이분의 제가 오늘 블로그에 들어봤습니다. 벌써 다 좀 지웠것 같은데, 근데 그 내용들을 미리 파악한 걸 보면 어떻게 하면 성폭력 사건의 어떤 피할 수 있을까, 이 법률적 기술들을 많이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이 법정에서 참여 재판을 해서 이런 식의 변론을 하게 되면 좀 피할 수 있다 등등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게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입니까? 이게 민변의 정신입니까? 자,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딴 게 아니라 본인이 그냥 변호사를 했다면 제가 비판할 이유도 없겠죠. 그렇지만 이분이 민변과 노무현 재단의 이사를 맡고 있고 더 지금 이제 공직 후보자나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본인은 도대체 누구 편인가라는 걸 묻고 싶은 거예요. 자, 성폭력 피해자 편입니까? 가해자 편입니까? 그동안 쭉 보면 가해자 편에 서서 활동을 해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얼굴을 바꿔서 이제 국민의 편에 서겠다고요? 그럼 국민은 도대체 누구의 편에 서야 되는 것이죠? 정말 보면 제가 볼 때는 이 주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 이런 이 변호 잘 맞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뒤에서는 이런 사건만 맡아놓고 이제 와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 누구 국민을 위해서요? 성폭력 가해자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정말 낯뜨겁고, 또 특히 이 사건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조수진 변호사가 변론했던 그 내용을 보니까 정말 더 화가 치밉니다. 다시 태어나면 아무 게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치를 할 생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분은 민변의 사무총장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무현 재단 이사를 하면서 유시민 작가와 오랫동안 알릴레오라는 걸 통해서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논평하고 사회를 봐왔습니다. 또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왔어요. 이미 그러니까 정치의 어떤 주변에 있었던 것이죠. 항상 대기하고 있었던 그런 저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특히 이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정봉주 의원이 지금 공천을 받았다가 지금 막말로 지금 낙마하고 난 다음에 또 거기에 박용진과 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이런 박용진을 어떤 없애기 위해서, 낙마시키기 위해서 지금 경쟁을 붙인 것인데, 그 정도면 최소한 정봉주 후보와는 다른 그런 후보를 내세우는 게 민주당의 가장 기본적인 저는 양심이 아닌가요? 예. 근데 보니까 뭐 누구하고 친하니까, 유시민 작가하고 친하니까, 뭐 저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중앙대 후배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출마하라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냥 뛰어든 거예요. 뛰어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런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본인은 아유 이제부터는 새로 태어날게요. 예전에 다 제가 그걸로 돈 벌고 잘 살았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국회의원 돼서 다른 거 할래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지우개가 지울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를 받으면 아까 우리가 변호사 이야기 들었지만 평생의 트라우마를 다시금 저 사람을 보험으로 인해서 다시 재생되게끔 만드는 그런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 피해자, 그 피해 학생들 같은 경우 지금 이 사건뿐만 아닙니다. 많은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이 조수진 변호사가 했던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많은 이 피해자들이 만약에 조수진 변호사가 저렇게 국회의원이 되고 나가서 마치 국민의 대표로 활동하고 하는 그 모습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과연 국민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이 강북구을 주민들한테는 이 행복을 줄 수 있을까요?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 제가 자격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과거는 말 한마디로 지워지는 것이 아니다는 거,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낄낄대며 배지 좋았다고 방송할 때부터 알아봤다. 조수진을 밀어준 놈이 있을 텐데 아마 그 놈은 60이 넘어서 뇌가 썩었을 거야. 뇌가 썩어서 지가 모시던 대통령도 몰라보고 지가 무슨 잘못을 하는지도 모르는 60이 넘어 뇌가 썩어버린 그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